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제350강입니다. 길의 끝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끝인 것이죠. 이런 끝을 의미하고 있는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헤어질 때나 일을 마쳤을 때가 끝인 것이죠. 여러 상황에서 끝을 의미하고 있는 5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세트 한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볼 글자는 끝말자입니다. 끝말자는 끝을 의미하고 마지막 또는 마침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끝말자는 한일자와 나무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한일자에 해당되는 큰 크기의 천막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크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목자에 해당되는 공동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끝말자여서 끝말자가 표현하는 그 끝은 공동체 기준보다 더 크면 끝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족이든 사회든 나라든 공동체에는 나름의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이 법이 되는 것이고 그 법에 따라 공동체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그 공동체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더 큰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전의 공동체는 끝이 나고 다른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훨씬 강대국인 러시아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우크라이나는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살던 곳을 버리고 인근 나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끝이 난 것이죠. 다음 상황에 따라 다른 공동체가 펼쳐질 겁니다. 끝말자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이 나무목자의 상부에 있는 이 한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의미하고 있는 한일자와 그 위에 더 큰 한일자가 있죠. 이 더 큰 한일자가 위를 덮고 있어서 이게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기준보다 더 큰 기준이 적용되면 그 공동체가 끝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 기준보다 더 큰 기준이 적용되면 그 공동체는 끝이 납니다. 이전 것은 끝이 나고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2차 대전에서 미국의 진주만까지 진격하며 기세를 올리던 일본은 히로시마 등의 강력한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일본을 압도할 만한 큰 기준이 적용된 것이죠. 그것으로 2차 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끝말자는 공동체에 더 큰 기준이 적용되면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된 세상을 말세라고 하지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의 끝이라고 하면서 그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어떤 것의 끄트머리를 말단이라고 하죠. 이럴 때 끝말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끝단자입니다. 끝단자도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정하다는 의미도 있고 실마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끝단자는 설립자와 끝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설립자에 해당되는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단자를 표현하고 있는 길의 끝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길의 끝이지요. 이런 이미지가 끝말자여서 끝말자가 표현하는 그 끝은 끝나는 지점에 서 있는 곳이 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을 마쳤거나 헤어질 때를 끝이라고 합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구분되는 지점을 표시해야 됩니다. 끝단자는 어떤 사물이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설립자와 한계나 끝을 의미하는 끝단자가 결합해서 끝나는 지점에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곳이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고 표지판을 세울 수도 있겠지요. 그림처럼 국도 7호선에 종점 표지석이 있습니다. 국도 7호선은 부산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한반도 동해안을 종주하는 구간입니다. 종점이라 해서 그 다음에 길이 없는 것은 아니죠. 여기 종점이라는 표지석이 있지만 이 옆으로 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지점에 표지석을 세워서 7호선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공식적으로 국도 7호선의 종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끝단자는 끝을 의미하는 설립자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끝단자가 결합해서 끝나는 지점에 어떤 것을 세워놓으면 거기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물체에 뾰족한 끝을 첨단이라고 하지요. 또 길이나 이러 진행이 끝까지 미쳐서 더 나갈 데가 없는 지경을 극단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끝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꼬리밑자입니다. 꼬리밑자는 꼬리를 의미하고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뒤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꼬리밑자는 주검 시자와 털 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주검 시자에 해당되는 죽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털 모자에 해당되는 머리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꼬리밑자여서 꼬리밑자가 표현하는 그 꼬리는 마지막 털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나 길의 끝도 있지만 짐승의 몸에서 끝도 있습니다. 머리가 처음이면 꼬리가 끝인 것이죠. 발가락이 끝이 아닙니다. 꼬리밑자는 마지막 부분을 의미하는 주검 시자와 털을 의미하는 털모자가 결합해서 털의 마지막 부분이 꼬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몸은 털로 덮여있죠. 털은 겉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의 마지막 부분, 즉 끝이 꼬리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 그림처럼 호랑이가 있으면 머리 있는 부분이 처음이고 꼬리가 끝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몰래 뒤를 밟는 것을 미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의 맨 끄트머리를 말미라고 하지요. 이럴 때 꼬리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물못자입니다. 저물못자는 저물다는 의미가 있고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늦다라는 의미도 있죠. 저물못자는 없을 막자와 해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없을 막자의 정도는 빈 주머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해일자의 정도는 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겹된 모양이 저물못자여서 저물못자가 표현한 그 저문 것은 해가 없는 시간이 저물 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것을 저물다고 하지요. 하늘에 떠있던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없어진 것입니다. 저물못자는 없다는 의미의 없을 막자와 해를 의미하는 해일자가 결합해서 해가 없어진 시간을 저물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물때라는 것은 한밤중처럼 아주 깜깜한 시간이 아니고 이 그림처럼 일몰의 어슴푸레한 시간입니다. 한 해가 끝날 무렵, 즉 섣달 금운께를 세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가는 어슴푸레한 빛을 모색이라고 하지요. 모색은 해질 무렵의 경치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저물못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칠 종자입니다. 마칠 종자는 마치다는 뜻이 있고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다는 의미도 있죠. 마칠 종자는 가는실 멱자와 겨울 종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가는실 멱자 정도는 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염색을 한 실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겨울 종자 정도는 겨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집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마칠 종자여서 마칠 종자가 표현한 그 마치는 것은 실로 겨울을 준비하면 올해도 마무리다, 올해도 마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한 해의 끝은 월동 준비였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짓고 수확하면 농사일은 끝이 나지만 긴 겨울을 잘 준비해야 그 보람이 있는 것이지요. 수확한 곡식을 잘 저장도 해야 되는 것이고 김장도 하고 난방을 위해 땔감도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겨울옷이나 이불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1년 내내 고생했는데 월동 준비가 부실해서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긴 겨울에 얼어 죽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이죠. 마칠 종자는 옷감이나 실을 의미하는 가는실 멱자와 겨울을 의미하는 겨울동자가 결합해서 실로 겨울을 준비하면 올해도 마무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유목민이라면 천막을 잘 고쳐서 준비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가 끝나는 것을 종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를 시종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마칠 종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끝과 관련된 셋단자였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끝말자가 있습니다. 끝말자는 공동체 기준보다 더 큰 기준이 생기면 그게 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뒤덮는 어떤 다른 기준이 오면 공동체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끝단자도 있습니다. 이 끝단자는 끝나는 지점에 서 있는 곳이 끝이라는 것이죠. 끝나는 지점 중에서 어떤 표지가 서 있는 곳이 끝이라는 것이죠. 표시를 위해 서 있는 곳이 길의 끝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꼬리밑자가 있습니다. 꼬리밑자는 마지막 털이 꼬리라는 그런 표현이죠. 짐승에게 있어서 꼬리가 몸의 끝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물못자도 있습니다. 저물못자는 해가 없는 시간이 저물 때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어둠이 내린 저문 시간이 하루의 끝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칠 종자도 있죠. 마칠 종자는 실로 겨울을 준비하면 올해도 마무리다, 올해도 끝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옷이나 천막 등을 준비하면 1년 농사가 끝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헤어질 때나 일을 마쳤을 때가 끝입니다. 이 끝을 표현하고 있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끝말자는 공동체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기준이 나타나면 공동체가 끝이라는 것이죠. 또 끝단자는 길의 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지가 서 있는 그곳이 길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또 꼬리 밑자도 있습니다. 꼬리 밑자는 짐승 몸에서 끝이 꼬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저물못자도 있죠. 저물못자는 하루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진 그 시간이 하루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해의 끝을 말하고 있는 마칠 종자도 있습니다. 이 마칠 종자는 실로 표현되고 있는 옷감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한 해의 끝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서 끝을 표현하고 있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끝을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